얼마 전에 심윤석 선수가 마이애미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되어 팀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3년 안에 빅리그 진출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미국으로 직접 가는 도전을 선택했지만 우선은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계약을 맺으려는 구단이 있을 수도 있기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 재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마이애미 싱글 A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쉬이 계약을 맺을 만한 팀이 나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정말 그 보여줬던 재능은 대단했거든요. 2020년에 최대야라고 불렸던 정재영을 보려고 틀었던 협회장기 결승에서 덕수고 1학년 투수만 눈에 보였던 그때 진짜 물건 하나 나왔구나 하고 라이브 보면서 진짜 감탄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선수도 정말 역대급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도 미국의 도전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MLB를 도전한다는 건 정말 꿈의 무대로의 도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쉽게 입으로 털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단순히 우리나라 관점이 아니라 그냥 MLB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모험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야구부는 106개입니다. 대략 한 학년에 10명에서 20명씩 야구부원이 존재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년에 1,500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학생 야구부도 한 학년에 대략 500명 정도 있다고 보면 한 해 2,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KBO의 프로 구단은 10개 구단이고 드래프트는 총 11라운드로 있어 1년에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선수는 110명 정도입니다. 육성 선수 제도가 있어서 더 뽑힐 수 있긴 하나 크게 의미 있는 숫자의 증가는 아닙니다. 확률로 보자면 대략 5.5%이고 이건 18명 중 1명꼴로 드래프트에 뽑힌다는 말입니다. 반면 미국으로 보겠습니다. 미 전역 고등학교 야구부는 대략 15,000개이며 대략 46만 명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 학년에 대략 11,500명이란 이야기죠. 거기다 미국은 사실 스포츠 선수들이 대학을 많이 갑니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대학까지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NCAA에 전체 등록된 야구 선수는 대략 38,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MLB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NCAA 디비전 1에 속한 야구 선수는 10,000명 정도이죠. 진짜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 순수하게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선수의 전체 총 숫자는 고등학생 대략 11만 명, 대학생 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LB는 30개 구단이 있고 각 팀마다 20번의 드래프트를 선출합니다. 총 600명이 뽑히는 것이죠. 대략 한 시즌의 드래프트에 뽑힐 확률은 0.43%입니다. 233명 중 1명꼴로 MLB 드래프트에 지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미국은 국제 아마추어 FA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교 유망주들도 이 제도로 미국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 같은 유럽 남미 국가나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야구 강국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2024년 기준으로 국제 아마추어 MLB에 발을 디딘 선수는 600명에 가까운 숫자였고 보통 그 전후의 숫자의 선수가 이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 신분으로 미국에 입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선수들의 실력은 보통 어떤가요? 당연히 1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초특급 유망주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페드로 마르티네스, 알버토 프롤스, 후안 소토 같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들을 배출한 대표적인 야구 강국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볼까요? 보통 도미니카 출신의 선수들이 국제 아마추어 FA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요. 보통 300명 정도의 숫자가 1년에 계약을 합니다. 국제 아마추어 FA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죠. 근데 그들은 1년에 몇 명이 이 FA에 도전할까요? 보통 1년에 3만에서 4만 명에 가까운 아마추어 선수들이 MLB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부분 16살 전후로 MLB와 계약을 맺습니다. 18살이 넘어가면 사실상 미국으로의 도전은 불가능하죠.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작고 가난하기에 이들 대부분은 MLB에 가는 게 꿈이고 인생의 목표입니다. 미국 본토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도끼 자체로 본다면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독합니다. 이들에게 야구는 그야말로 생존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에서 초특급이라는 소리를 받는 선수 이상의 재능 있는 선수들이 못해도 100명씩 매년 미국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니카 다음으로 많은 아마추어 FA를 배출하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도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각 나라에서 가장 재능이 있다는 선수들만 뽑아서 MLB로의 도전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대략적으로 미국 드래프트 600여 명, 국제 자유계약 600여 명, 한 해 총 1,200여 명에 가까운 숫자가 MLB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1년에 1,200여 명, 이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하나의 구단으로 쪼개서 보면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나마 조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 숫자네요. 1년에 40명, 어쩌면 조금은 작아 보이는 이 숫자, 정말 이건 작은 숫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있는 2025년 국제 자유계약으로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26년 루키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26년에도 40명이 새롭게 뽑혔네요. 27년에도 노력해서 하이 싱글 A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27년에도 40명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28년 AA로 진출합니다. 아주 순조롭죠. 역시 이번에도 4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9년 4년차가 되던 해 조금 더 보완하자는 의미로 AA에 1년 더 있게 됩니다. 역시 올해도 40명이 들어왔습니다. 4년차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로 1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같이 입단했던 선수 중에 페드로라는 도미니카 선수와 1라운드 출신 에바니와 3라운드 출신 디카는 MLB로 올라갔는데 성공했네요. 그리고 5명 정도는 AA에도 올라갔고요. 그런데 같이 뽑힌 선수들 중 절반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MLB 구단이라고 무한대로 선수를 저장할 순 없겠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60명이 새롭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었던 160명의 선수가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각자가 다 야구의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야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연계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결국 사라지는 선수가 생기게 됩니다. 야구 강시의 세계죠. 신준석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그 비워줘야 하는 160명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MLB 생태계에선 너무도 흔한 일이 그에게도 발생한 것 뿐이었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의 시스템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거고 미시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비춰본다면 정말로 비극적인 결말인 이야기의 당사자가 된 것뿐이죠. 2024년에 MLB에서 계약이 종료된 선수는 대략적으로 1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청운을 품고 도전한 젊은 천재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사라집니다. MLB의 도전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단순히 버틴다고 하면 버틸 수도 있겠지만 여긴 시한폭탄을 차고 도달하지 못하면 터져버리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4에서 5년입니다. 18살의 선수가 입단했다고 봤을 때 4에서 5년 안에 가시적인 성장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대부분은 이 경쟁에서 낙오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AA입니다. 간혹 AA에서 MLB로 직통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선택받은 극소수의 0.001%에 미친 재능의 소유자들 뿐이고 대부분은 4에서 5년 안에 AA에 진출해야 합니다. AA라는 체크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는 선수들 중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젊은 유망주들을 위해 방출됩니다. AA에 올라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AA에 올라오면 일단은 성공이지만 아직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총 기간으로 보면 7에서 8년입니다. 18살의 선수가 25살 정도가 되었을 때 26인 명단 또는 최소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목에 걸려있는 폭탄은 터집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되면 정말로 기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보통 5년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빼어난 재능은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비슷한 재능끼리 부딪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선수를 인정받아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데 그럼 결국 같은 기회가 올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선수에게 자격권을 쥐어주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생활은 사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올라가든 나가 떨어지든 결과가 나옵니다. 추신수 선수의 경우 2001년 계약을 맺었고 2005년에 시애틀 메리너스에 올라오게 됩니다. 4년 만이었죠. 2015년에 양키스와 계약을 맺은 박효준 선수는 2021년 6년이 되었을 때 MLB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마이너에 다시 내려와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근데 어쨌든 MLB의 명단을 올렸기에 이후에 마이너 생활도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근데 MLB에 올라가서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5년 전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히 군대 문제까지 있는 우리나라 선수는 더욱더 이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MLB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곳엔 이미 이 지랄맞은 경쟁을 이겨낸 700여 명의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과 경쟁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내야만 마침내 살아남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MLB 선수들은 그런 경쟁을 이겨내고 자리 잡은 선수들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 괴물 중에 괴물,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쟁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마이너의 그 빡빡한 미친 경쟁을 뚫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죠. 다시 이제는 이 미친 선수들과 경쟁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타이머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는 돈을 내고 그 플레이를 보는 한 명 한 명의 팬일 뿐이기에 그들의 이런 치열한 경쟁을 반드시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냉정한 말이지만 알바노할 수 있는 위치가 또 팬의 위치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런 선수들의 도전을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엄청난 도전에 몸을 내던진 용기 있는 도전자들이니까요.